시나리오를 실행시켰을 때 마지막 모듈에서 런타임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 해고의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션다움입니다. 지난 타일러 다이어리 영상에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보지 못하신 분들은 상단 고정 링크를 클릭해서 먼저 시청하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통해 일상을 의미있게 기록하는 것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동시에 메이크와 노션을 연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려고 합니다. 노션과 메이크 자동화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메이크의 기본 개념과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본문과 고정 댓글에 메이크 기초 영상 2개의 링크를 준비해 두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메이크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클래스 101 강의를 추천드리는데요. 클래스 101에 접속하시고 검색창에 노션다움을 검색하게 되면 제 강의가 뜨는데요. 제가 클래스 101에 런칭한 강의는 노션 AI 코파일럿으로 남들보다 1시간 먼저 퇴근하는 나만의 자동화 비법이고요. 이 강의에 노션 전반적인 부분과 메이크 기초 강의 영상이 있습니다. 이 강의는 파트 1과 파트 2로 나눠지는데요. 파트 1에서는 노션과 메이크의 기본 개념을 다루고요. 파트 2에서는 실전 예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파트 2는 7월 말에 오픈 예정이니 기대 부탁드립니다. 클래스 101 노션 자동화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을 위해 고정 댓글에 할인 쿠폰을 남겨놓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타일러 다이어리 템플릿 복제와 메이크 블루프린트 연결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룰 예정입니다. 습관 변경과 추가 시나리오 그리고 발생 가능한 에러 수정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구독자분들께서 댓글과 오픈 채팅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5가지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겪는 문제는 메이크와 노션 데이터베이스 연결 실패, 습관 항목을 수정할 때 입력 실패, 수동에서 자동화로 변경할 때 하루에 레코드가 2개 생성되는 문제, 습관을 추가할 수 없는 문제, 마지막 모듈에서 오퍼레이션 페이드 에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슈들은 노션과 메이크 자동화를 원활하게 사용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타일러 다이어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강의를 위해서 노션 계정을 새로 만들었고요. 메이크 계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타일러 다이어리 템플릿을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타일러 다이어리 템플릿을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페이지에 추가해 주시고요. 그리고 메이크 시나리오 톡을 열어주시고요. 블루프린트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타일러 다이어리를 복제한 다음에 메이크와 연결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우선 타일러 다이어리를 삭제하고요. 메이크와 연동한 다음에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꼭 타일러 다이어리 템플릿을 복제하신 다음에 메이크와 연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노션과 처음에 연결하기 위해서 시나리오로 들어가 주시고요. 메이커 뉴 시나리오를 클릭해서 시나리오 이동 창으로 이동합니다. 동그라미 버튼 클릭하고 노션을 선택해 주시고요. 노션이 뜨지 않는 분들은 밑에서 노션을 검색하셔도 됩니다. 노션 클릭해 주시고 와치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노션과 연결을 만들려는 버튼이 뜹니다. 크리에이터 코넥션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코넥션 타입은 퍼블릭으로 하고 코넥션 네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노션다움으로 할 거고요. 세이브를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페이지를 선택합니다. 메이크의 액세스 허용하기 위해서 전체 선택해 주시고요. 액세스 허용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메이크와 노션이 연결이 되었는데요. 메이크에 연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인 페이지에서 오른쪽 점 3개를 클릭하면 연결에 메이크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노션과 메이크를 연결한 이후에 타일러 템플릿을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템플릿을 사용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리뷰를 꼭 부탁드릴게요. 이렇게 타일러 다이어리를 노션과 메이크를 연결한 이후에 복제를 했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메이크로 돌아가 주시고요. Shift를 누르고 모듈을 선택한 다음에 삭제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생성하기 위해서 More 클릭해 주시고요. Import 블루프린트 클릭해 주시고 파일 선택, 블루프린트 선택해서 열기, 세이브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타일러 다이어리 시나리오가 설정이 되고요. 탈리폼부터 시작해서 노션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탈리폼 모듈부터 시작할 건데요.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휠을 돌리게 되면 모듈이 확대가 되고요.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에서 움직이게 되면 시나리오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탈리폼과 노션 사이에 연결 라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 주시고 언링크로 연결을 끊어 주겠습니다. 타일러 다이어리를 메이크에 연결할 건데요. 탈리폼 모듈을 클릭하면 크리에이트 웹훅이라는 버튼이 보이고요. 크리에이트 웹훅 버튼 클릭해서 웹훅 이름을 지정해 줍니다. 웹훅 이름은 타일러 다이어리로 하고요. 커넥션 이름을 설정해 주시고요.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여러분의 탈리폼 계정을 입력해 주시고요. 컨티뉴를 클릭해 주겠습니다. 메이크와 탈리폼이 연결되었고요. 폼 아이디를 클릭하면 최근에 수정한 설문 폼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타일러 다이어리 설문을 클릭해 주시고요. 세이브를 클릭합니다. 이렇게 되면 탈리폼과 연결이 되었고요. 연결이 된 걸 확인하기 위해서 탈리폼 설문에 인테그레이션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서 웹훅이 활성화되어 있으면 메이크와 연결이 된 겁니다. OK 클릭해 주시고요. 탈리폼의 쉐어 탭에서 링크 복사해서 주소창에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모듈이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오른쪽 모듈 클릭해 주시고요. Run this module only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탈리폼 모듈이 돌아가고 있으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탈리폼에 있는 설문에 응답을 모두 작성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이 제출이 됐으면 돌고 있는 게 멈출 거고요. 1이라고 뜬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1을 클릭해주면 오퍼레이션 1번의 필드를 열어주면 모든 내용이 들어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탈리폼과 연결은 끝나게 되고요. 탈리폼과 노션을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메이크와 탈리폼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투데이 데이터베이스에서 값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투데이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주시고요. 투데이 데이터베이스 새로운 탭이 떴다면 오늘 날짜 페이지를 컨트롤 누르고 클릭해 줍니다. 오늘 날짜 탭으로 이동해서 오늘 날짜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건데요. 여러분의 노션 아이디 뒤에 있는 페이지 아이디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요. 복사해서 투데이 모듈 클릭하고 추스어 커넥션은 노션 다음으로 바꿔주시고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를 수정합니다. OK를 눌러주시고요. 투데이 모드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un this module only를 클릭해줍니다. 지금 보면 에러가 떴는데요. 이 에러 메시지는 오늘 날짜에 해당되는 페이지 아이디를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노션과 메이크를 연결한 다음에 타일러 다이어리를 복제했기 때문인데요. 타일러 다이어리 탭으로 돌아가서 점 3개를 클릭해주면 메이크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 사이드바에서 커넥션을 클릭할 건데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커넥션을 클릭해 줍니다. 새로운 탭으로 뜨도록 하고요. 노션을 다시 한번 연결해 줄 건데요. 리어설라이즈 클릭해 주시고요. 페이지를 선택해서 타일러 다이어리 페이지를 선택해서 액세스를 허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타일러 다이어리 페이지에 점 3개를 클릭하고 연결 항목에서 메이크를 바로 클릭해 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메이크에 이 페이지의 모든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확인 클릭해 주시고요. 메이크가 연결되었으면 오늘 날짜 페이지에 점 3개를 클릭하면 메이크와 연결된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의 커넥션 페이지는 닫아주시고요. 다시 한번 투데이 모듈에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Run this module only를 클릭합니다. 숫자 1이 뜬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을 클릭하고 프로퍼티 밸류를 클릭하면 연, 오늘, 월, 월-1, 1에 해당되는 모든 값을 가지고 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버튼을 열어주게 되면 스트링 값에 노션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 모듈까지 작동이 되었고요. 그 다음 모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듈 밑에 보면은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 있는 숫자는 고유값이고요. 모듈이 만들어진 순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탈리폼 모듈이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 투데이 모듈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듈이 만들어지고 있다가 21번째 툴이라는 모듈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있는 명칭으로 몇 번째 모듈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1번째 모듈에 노란색으로 1이 떠 있는데요. 이거는 순서가 약간 꼬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툴스 모드 클릭해 주시고요. OK를 눌러주게 되면 1이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 모듈인데요. 세 번째 모드 클릭하시고 Choose a Connection의 노션 다음을 클릭합니다. 지금 여기 있는 아이디는 제가 제작한 데이터베이스 주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소로 바꾸셔야 되는데요. 투데이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시고 아이디와
물음표 사이에 주소를 더블 클릭해서 주소 복사해 주시고요. 그 주소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주소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캔슬 한번 눌러주시고요. 투데이 모드 클릭하고 커넥션을 변경하자마자 변경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투데이 모드 클릭하고 노션다운 커넥션 연결해주고 이렇게 뜬 상태라면 주소를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OK를 눌러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는 연결되었지만 이 밑에 있는 데이터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커넥션을 연결하자마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바꾸는 방법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집어넣고 나머지 데이터가 모두 사라진 상태에서는 모듈을 실행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를 잡지 못해서 에러가 발생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값이 사라졌을 때는 다시 세팅해야 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를 클릭하시고 두 번째 모듈에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를 클릭해 줍니다. 이 모듈이 투데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하는 모듈인데요. 오늘 날짜만 업데이트할 거기 때문에 이름 필드 가려주시고요. 스타트 타임은 21번째 모듈에 now 데이트 입력해 주시고요. end 타임 닫아주시고 include 타임도 닫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모듈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모듈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리프 모듈은 몇 초 동안 잠재우라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듈이 에러 날 일은 없습니다. 딜레이를 1로 하게 되면 1초 동안 딜레이가 걸리고요. 5초로 하게 되면 5초 동안 딜레이가 걸립니다. 이 모듈에 있는 이유는 투데이 데이터베이스에 오늘 날짜를 입력을 하고 오늘 날짜를 기반으로 나머지가 계산이 되고 이 계산된 값을 가지고 올 겁니다. 데이트를 입력하자마자 계산이 되고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약간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딜레이를 걸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 모듈은 오늘 날짜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ID 클릭해 주시고요. 다섯 번째 모듈 클릭해 주시고 커넥션 바꾸고 데이터베이스 아이템 아이디를 수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수정했다면 OK 눌러주시고요. 다음 모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듈은 먼슬리 리포트에 대한 모듈인데요. 타일러 다이어리에서 먼슬리 리포트를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 줍니다. 먼슬리 리포트 주소 복사해 주시고요. 여섯 번째 모듈 클릭하고 커넥션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아이디를 바꿔주게 되면 값이 수정이 되는데요. 이렇게 흰색으로 속성이 바뀌는 거는 이 값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다섯 번째 투데이 모듈에 월 데이터가 없는 이유는 다섯 번째 모듈이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OK 눌러주시고요. 다섯 번째 모듈을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하고 Run this module only를 클릭해 줍니다. 정상으로 동작된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상태에서 먼슬리 리포트로 들어가게 되면 검은색으로 변경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모듈은 월 필드가 오늘 날짜에 월 스트링에 해당되는 값이 있는지 비교하는 모듈입니다. 이렇게만 사용을 할 거고 다음 모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번째 모듈은 월 -1 값을 가지고 올 건데요. 다시 한번 먼슬리 리포트에 ID 복사하시고 먼슬리 리포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커넥션 이름을 변경해 주시고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변경해야 됐는데 때를 놓쳤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게 완료가 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바꾸게 되면 서치 오브젝트 모듈에서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GPT 모듈을 설정할 건데요. platform.openai.com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새로운 시크릿 키를 발급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입력해 주시고요. 새로운 시크릿 키를 발급받습니다. 시크릿 키 복사해 주시고요. 11번째 모듈 클릭해 주시고 연결을 생성합니다. 이름은 노션다운으로 해주시고요. API 키에 그대로 붙여넣기 합니다. Done 클릭해 주시고요. 설정에 Organization ID를 그대로 복사해서 GPT 모듈에 붙여넣기 합니다. Save를 클릭하면 설정은 모두 완료되었고요. OK를 눌러주게 되면 끝나게 됩니다. 12번째 모듈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커넥션만 연결하게 되면 모든 설정은 마무리됩니다. 이제 5개 모듈이 남았는데요. 먼슬리 리포트에 주소 복사해 주시고요. 8번째 모듈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넥션 설정해 주시고요. 지금 이때 아이디를 바꿔야 되지만 타이밍을 놓쳤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에러가 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 붙여넣기 해주시고요.
월은 5번째 모듈, 선행 작업은 22번째 모듈에 있는 페이지 아이디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아무 값도 뜨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직접 설정해 주시면 되는데요. 월 빈칸 클릭해 주시고요. 모두 닫고 5번째 모듈만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모듈의 프로퍼티 밸류에 월 열어주시고요. 월의 스트링 값을 가지고 오면 됩니다. 선행 작업은 22번째 모듈에 페이지 아이디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설정은 끝났고요.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타일러 다이어리를 세팅할 건데요. 타일러 다이어리 마스터 테이블을 열어주시고 주소를 복사해서 타일러 다이어리 모듈에 넣어줄 건데요. 이거는 무조건 실행 중에 주소를 붙여넣기 하는 게 좋습니다. 타일러 다이어리 모듈 클릭해 주시고 커넥션 설정하자마자 아이디를 변경합니다. 만약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가 오류가 나서 모든 값을 수동으로 넣어야 된다면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커넥션을 설정하자마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OK 눌러주시고요. 16번째 모듈 역시 커넥션 설정하자마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변경합니다. 모든 설정이 완료됐으면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15번째 모듈, 16번째 모듈에서 에러가 나서 모든 속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필드에 들어가는 값들은 각각 모듈에 있는 데이터가 들어가고요. 지금 보이는 형태대로 데이터를 입력하면 됩니다. 19번째 모듈과 20번째 모듈은 앞에서 생성했던 데이터베이스 레코드 페이지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모듈이고요. 20번째 모듈을 클릭해서 커넥션을 설정합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모듈은 커넥션을 잡자마자 모든 설정이 완료될 겁니다. OK 눌러주시고요. 19번째 모듈도 클릭하고 커넥션 설정해 주시고요.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 OK를 눌러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시나리오 구성은 끝났고요. 저장을 클릭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잘 동작되고 있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Run Once 버튼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 떠있는 이 창은 이전의 데이터를 쓸지 새로운 데이터를 기다릴지 결정하는 창입니다. 이전에 있는 데이터는 쓰지 않을 거고요. 새로운 데이터를 기다릴 거기 때문에 Wait for a new 데이터를 클릭해 줍니다. 이렇게 시나리오가 동작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타일러 다이어리에 내용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모두 동작이 끝났으면 새로운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설문을 응답을 했을 경우 2개의 데이터가 쌓이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 잘 따라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수동으로 입력하는 방법 다음에 자동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데요. 수동 입력하는 방식은 타일러 다이어리와 노션을 다이렉트로 연결했었죠. 그렇게 연결하게 되면 인테그레이션에 탈리폼과 노션이 연결된 항목이 있습니다. 수동으로 입력한 다음에 자동화로 넘어가신 분들은 탈리폼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노션에 입력하고 탈리폼에서 입력받은 데이터를 웹훅으로 메이크에서 시나리오가 동작이 되고 입력이 되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레코드가 2개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더 이상 수동으로 입력하지 않으니까 탈리폼과 노션과 연결한 이 부분을 삭제 버튼 클릭해서 인테그레이션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웹훅 하나만 남아있다면 더 이상 레코드가 2개가 생성되는 일은 없습니다. 타일러 다이어리에 있는 오늘 날짜는 이 칸이 비어있게 되면 오늘 날짜를 입력하고 날짜가 지난 상태에서 다이어리를 작성할 때 지난 날짜를 클릭하게 되면 이 날짜가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간혹가다 날짜가 입력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 문제는 21번째 모듈에서 발생이 됩니다. 21번째 모듈에 있는 내용은 만약에 첫 번째 모듈에서 오늘 날짜 선택에 데이터가 있다면 그 값을 넣어주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날짜를 넣어주는 수식입니다. 이 베리어블 데이터가 삭제가 된 경우가 있을 건데요. 그럴 때는 베리어블 밸류를 클릭해 주시고 톱니바퀴 if문을 생성하면 됩니다. 조건 설정 클릭해 주시고요. 조건은 첫 번째 모듈에 오늘 날짜 선택 값을 클릭합니다. 이 데이터가 있다면 오늘 날짜 선택 값을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세미콜론 안쪽을 클릭해 주시고 다시 한번 오늘 날짜 선택 값을 입력합니다. 이 값이 없으면 현재 날짜를 입력하기 위해서 세미콜론 다음을 클릭해 주시고요. 날짜에서 now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면 오늘 날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값을 넣어주고 오늘 날짜 선택 값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값을 넣어서 계산하게 됩니다.
시나리오를 실행시켰을 때 마지막 모듈에서 런타임 에러가 뜨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올리기 전에 블루프린트를 다운받으셨으면 이런 런타임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오류가 발생하는 이유는 운동 회고 때문인데요. 운동을 한 경우에는 운동 회고를 작성하고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 회고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19번째, 20번째 모듈의 8번째 아이템을 보면 운동 회고에 작성한 텍스트를 입력을 하게 되는데요.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운동 회고에 들어가는 값을 무조건 입력하도록 시나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운동을 했을 때는 운동 회고의 값이 입력이 됐지만 운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동 회고의 값이 없기 때문에 오류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식을 통해서 해결했는데요. 톱니바퀴 모양에서 if empty를 클릭해 주시고요. if empty 함수는 비어있지 않을 때 첫 번째 값을 반환하고 비어있을 때는 두 번째 값을 반환합니다. 따라서 비어있지 않을 때는 첫 번째 모듈에서 운동 회고를 입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쌍따옴표 2개를 입력해 줍니다. 여기 있는 쌍따옴표 2개는 공백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전체 선택 복사해 주시고 OK를 눌러줍니다. 20번째 모듈을 변경했기 때문에 19번째 모듈도 변경하기 위해서 19번째 모듈 클릭해 주시고요. 8번째 아이템 컨텐츠에 있는 값을 삭제해 주시고 붙여넣기 합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었다면 그렇다를 클릭하고 운동 회고를 입력하면 여기에 있는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다를 클릭하게 되면 운동 회고가 없기 때문에 빈칸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타일러 다이어리에 있는 속성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으실 건데요. 여기 있는 필드명을 변경할 경우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일러 다이어리 마스터 테이블과 먼슬리 리포트 마스터 테이블을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해서 새 탭으로 열어주겠습니다. ALT 습관을 필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명을 필사로 변경했다면 ELT-DP 속성을 필사로 변경해 주시고 수식에 들어가서 ALT를 필사, 그 뒤에 있는 ALT를 필사로 2번 변경합니다. 필사 필드에 그렇다가 들어가면 앞에 있는 체크가 된 필사 텍스트를 출력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체크가 되지 않는 필사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완료 누르시고 먼슬리 리포트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슬리 리포트의 ALT 달성률을 클릭해 주시고요. 필드명을 달성률 필사로 변경해 주시고요. 수식을 클릭한 다음에 ALT 텍스트를 필사로 변경합니다. 이렇게 수정하면 노션에서는 완료되었는데요. 문제는 탈리폼과 메이크입니다. 탈리폼에서 ALT 이름을 필사로 변경하고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시나리오를 실행시키고요.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에 그렇다가 체크가 되고요. 모든 값을 제출하겠습니다. 모든 시나리오가 제대로 작동이 되었는데요. 결과를 확인해 보면 필사에 아무 내용도 들어가 있지 않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시나리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를 열어주시면 필사 값에 그렇다가 들어왔는데요. 이 데이터를 만들고 입력하는 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모듈을 보게 되면 ALT 항목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ALT 항목을 새로 고침해 줘야 되는데요. 맨 위로 이동한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아이디를 새로 고침합니다. 새로 고침하게 되면 필사 항목이 뜬 걸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ALT 데이터는 삭제하고 첫 번째 탈리 모듈에서 필사 값을 열어주시고요. 그 안에 있는 값을 넣어줍니다. 여기서 데이터가 입력이 될 때 필사 배열 값을 넣어주시면 안 되고요. 필사를 열고 그 안에 있는 값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잘려 있어야지만 이 값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OK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로 15번째 모듈 클릭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고침해 주시고요. 필사에 있는 값을 삭제하고 첫 번째 모듈에 필사에 해당되는 값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해 주시고요. 시나리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사를 그렇다 체크해 주시고요. 나머지 데이터를 모두 입력하게 되면 시나리오가 그대로 동작이 되고요.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필사에 값이 들어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습관을 추가한다고 해볼게요. 우선 다른 습관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마스터 테이블을 수정해야 되는데요. 타일러 다이어리 마스터 테이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습관 필드는 새로 만드는 것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필드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필사 필드를 복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 제목 클릭해 주시고요. 습관 이름은 이불 정리로 하겠습니다.
옆에 있던 필사 필드를 그대로 복제했기 때문에 필드에 해당하는 옵션도 그대로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불 정리는 그렇다와 아니다 옵션이 있고요. 이렇게 습관이 추가되면 발생하는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우선 헤비 트래킹 필드를 복제해 주겠습니다. 헤비 트래킹 백분율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컴플리트에서 골을 나눠주는데요. 컴플리트에 들어가는 숫자는 오늘 성공한 습관의 숫자고요. 골에 들어가는 숫자는 습관 항목 개수를 카운트해서 그 값을 그대로 넣어줬기 때문에 습관 전체의 개수가 됩니다. 이렇게 습관 하나가 추가돼서 컨텍스트 마지막에 이불 정리 속성을 추가하게 되면 원래는 7개였던 습관이 이불 정리가 추가돼서 8개로 변경이 됩니다. 4월 10일부터 이불 정리 습관을 추가했다고 해볼게요. 그렇게 되면 4월 10일부터는 습관이 8개이기 때문에 오류가 나지 않지만 4월 9일 이전에는 이불 정리 습관이 없었기 때문에 습관의 총 합은 7개여야 합니다. 하지만 골 변수를 출력하면 전체 개수를 카운트해서 모두 8개로 나옵니다. 따라서 비어있지 않은 곳은 새로운 습관을 추가해서 전체 개수를 8개로 카운트해야 되지만 습관을 만들기 전에는 7개로 카운트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드명 클릭해 주시고요. 속성 편집으로 들어가서 숫자 형식을 숫자로 변경하고 표시 옵션도 숫자로 하겠습니다. 헤비 트래킹 필드에서 수식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변경할 수식은 약간 복잡한데요. 여러분들은 새로운 타일러 다이어리를 다운받으면 헤비 트래킹 수식이 변경되어 있을 겁니다. 타일러 다이어리 템플릿 다운받는 방법은 본문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우선 표현식은 삭제하도록 하고요. 컴플리트 변수는 나중에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앞쪽에 슬래시 별, 마지막으로 이동해서 별 슬래시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우선 새롭게 추가되는 습관이 맨 마지막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수식을 계속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Shift 엔터를 눌러서 이렇게 값을 가지고 오는 변수와 계산을 하는 변수 사이에 공백을 둬서 훨씬 시인성이 좋도록 만들어줍니다. 지금부터 골 변수를 만들 건데요. 변수를 만들면서 확인하기 위해서 바로 밑에 골 변수를 출력해 줍니다. 지금 있는 결과를 확인하게 되면 4월 9일 이전에는 이불 정리 습관이 없었는데도 필드가 추가돼서 습관 총 개수가 8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골 변수에 배열 값을 중간에 콤마를 넣으면서 텍스트로 변환해 주게 되면 맨 마지막에 콤마가 찍혀 있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값이 들어가게 되면 콤마가 찍혀 있지 않지만 값이 없을 때는 마지막에 콤마로 끝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요. 콤마가 있는 경우에는 습관이 7개란 얘기고요. 콤마가 없는 경우에는 8개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로직을 활용해서 수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길이를 카운트하는 골 랭스 변수를 선언하고요. 밑에 골 랭스 변수를 바로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변수의 랭스 함수로 길이를 카운트해 주겠습니다. 지금 골 함수는 위에 있는 배열을 텍스트로 변경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값은 배열이 아니라 모두 텍스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랭스 함수로 길이를 세게 되면 모든 문자의 길이를 반환하게 됩니다. 맨 마지막에 콤마가 찍혀 있는지를 확인할 건데요. 콤마라는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콤마 변수에는 골 문자열을 잘라줄 건데요. 서브스트링 함수로 전체 골 랭스 길이에서 1만큼 빼준 값을 잘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지막 값을 잘라내서 마지막에 콤마가 있으면 콤마를 반환하고 마지막에 문자가 있으면 문자를 반환합니다. 콤마가 있을 경우에 콤마를 제외시키고 나머지 배열을 카운트해 보겠습니다. 변수 이름은 count last 콤마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 값은 마지막에 콤마가 들어갔을 경우 콤마를 없애주는 수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 정규 표현식을 사용했는데요. replace all 함수로 마지막에 콤마가 있을 경우에는 콤마를 빈 공간으로 치환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값은 텍스트이기 때문에 다시 배열로 바꿔줘야 되는데요. split 함수로 콤마를 기준으로 다시 배열로 변경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length 함수를 사용해서 배열의 길이를 카운트했습니다. 수식을 확인해 보게 되면 이불 정리의 습관이 없을 때는 7개로 제대로 나온 걸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불 정리 습관이 있을 때도 7개로 출력이 됐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골 변수를 출력하면 모든 값이 그대로 출력되고 마지막에 콤마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count last 콤마 변수 값이 7인 이유는 가장 마지막에 있는 콤마를 삭제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됐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건문을 만들 건데요. 마지막 변수의 이름을 골파이널로 하고요. 콤마 변수가 쉼표일 경우에는 count last 콤마 값을 출력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길이를 반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새로운 습관이 추가됐을 경우에는 총 8개로 카운트하고요. 새로운 습관이 추가되기 전에는 7개를 카운트합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개수를 카운트한 거고요. 완료된 습관을 카운트하기 위해서 컴플리트 변수를 사용할 건데요. 주석을 지워주시고요. 마지막에 생 값이 골파이널이기 때문에 골파이널에서 완료하지 않은 습관을 빼면 완료한 습관의 개수가 카운트됩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컴플리트에서 골파이널을 나눠서 100분율을 계산하면 됩니다. 이 수식을 그대로 복사해서 헤비 트래킹에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모든 수식이 완료됐고요. 이불 정리 습관이 추가되면 습관을 총 8개로 카운트해서 100분율이 나오게 됩니다. 수식이 완료되었다면 헤비 트래킹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1일 리포트와 주간 리포트의 이불 정리 항목도 출력시킬 건데요. 필사를 그대로 복제해 주시고요. 필드명은 이불 정리 DP로 변경하겠습니다. 이불 정리 DP 필드는 이불 정리 옵션 값이 그렇다면 체크가 되게 할 거고요. 아니다면 체크가 되지 않게 할 겁니다. 필사 속성 지우시고요. 이불 정리 속성 잡아주시고요. 필사 텍스트를 이불 정리로 변경하고 마지막도 이불 정리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불 정리 값이 없는 경우에도 이불 정리가 그렇다가 아니기 때문에 뒤에 있는 텍스트를 출력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중 if문을 구성해야 되는데요. 일단 수식을 잘라내기 하고 이불 정리 속성의 값이 있다면 컨트롤 V에서 그 다음에 이불 정리가 그렇다인지 아니다인지를 비교하고요. 이불 정리의 값이 없을 때는 빈칸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타일러 다이어리 마스터 테이블 수식은 끝났고요. 타일러 다이어리로 이동해서 먼슬리 리포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슬리 리포트에 그래프를 출력하기 위해서 달성률 필사를 복제해 주시고요. 필드명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식 들어가서 타일러 다이어리에 필사가 아니라 이불 정리 속성을 가지고 오고요. 텍스트도 이불 정리로 변경하겠습니다. 마스터 테이블의 구성이 끝났으면 페이지를 변경해야 되는데요. 타일러 다이어리 페이지에 이불 정리를 입력해야 돼서 잠금 풀어주시고요. 이불 정리 선택 속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필사 오른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칸 간격 줄여주시고 다시 잠가주겠습니다. 트래킹에서도 잠금 풀어주시고 속성의 이불 정리 DP 값 켜주시고요. 필사 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나머지 탭 모두 이불 정리 속성을 표시하면 됩니다. 주간 리포트 섹션도 잠금 풀어주시고요. DB 세팅 속성에서 이불 정리 때 켜주시고요. 필사 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필드 역시 이불 정리 DP 속성을 표시하면 됩니다. 월간 리포트 더보기 섹션에서 잠금 풀어주시고 이불 정리 DP 값을 표시하고 필사 밑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월간 리포트 섹션에서 달성률 이불 정리 값을 켜주시고 이 값을 필사 밑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나머지 탭도 마찬가지로 이불 정리 속성을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노션의 세팅이 끝났고요. 탈리폼과 메이크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션의 속성을 추가했기 때문에 탈리폼도 수정해야 되는데요. 필사 항목을 그대로 복제하겠습니다. 질문 이름은 이불 정리로 해주시고요. 저장하겠습니다. 메이크 시나리오를 실행시키고 데이터를 입력하겠습니다. 시나리오가 실행돼서 데이터가 들어왔지만 이불 정리 값은 들어오지 않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불 정리에 데이터를 넣어주기 위해서는 메이크를 수정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모듈에서 필드를 확인하면 이불 정리 값에 그렇다가 들어온 걸 볼 수 있고요. 15번과 16번 모듈을 수정해야 됩니다. 모듈 클릭해 주시고요. 필드 값을 확인하면 이불 정리가 없고요. 이불 정리 필드를 만들기 위해서 리프레시 시켜주겠습니다. 리프레시가 끝나면 이불 정리 필드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맵 켜주시고 이불 정리 필드는 첫 번째 모듈에 이불 정리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OK 눌러주시고요. 16번째 모듈도 마찬가지로 리프레시 해주시고요. 이불 정리 필드에 맵 켜주시고 첫 번째 탈리폼 모듈에 이불 정리에 있는 값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완료가 됐으면
OK 눌러주시고요.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모듈을 수정했으면 모듈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모든 데이터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문을 제출하게 되면 모듈이 잘 실행된 걸 볼 수 있고요. 이불 정리에도 데이터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타일러 다이어리를 이용해서 자신만의 습관을 추가하고 그에 맞게 메이크 시나리오를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과 목표에 맞는 맞춤형 다이어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탈리폼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메이크 자동화를 통해 노션으로 시각화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매일 습관을 기록하고 성찰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노션과 메이크를 활용한 자동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면 다른 영상들도 참고해 주시고요.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한 달에 2번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개되는 영상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대부분 노션 자동화에 대한 내용이라서 많이 도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